이명박 때 군이 천안함 지휘관을 처벌하라 이렇게 여론이 막 부니까 요거를 친북 좌파 책동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진짜. 천안함 사건은 저쪽에 계신 분들도 뭔가 좀 이상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게 정부 측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고 쳐도 이 경기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포상받고 진급하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상식적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의 남성들이 다 병역을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정말 그동안 떠들던 것들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건데요. 이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겁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 천안함에 관련된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휘관이 경계 실패했는데 승진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 이것이 친북좌파 행동 책동이다라고 어디에 올렸냐면 이 문건을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센터를 통해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보고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센터라는 것은 전시 또는 작전 시에만 사용하는 군 내부 비밀 정보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 국민을 상대로 전시 또는 작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것은 군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군 작전을 국민들을 상대로 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천인공노할 증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5.18이 40년 가까이 오면서도 5.18의 진상이 묻혀진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져요. 군이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친 거에 대해서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관련자 하나하나를 다 색출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반정부 및 친북 좌파 세력에 의한 대정부, 대군 불신 여론 조성 목적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비방 댓글 세도.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안정화되고 있는 남한 사회를 다시 혼란과 분열 책동하기 위한 책임자 형사처벌론 주장 지속. 형사처벌 불가 방침에 따라 진정 국면의 천안함 관련 여론이 군 비난으로 다시 돌아설 것으로 판단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제적 공격이라고 나와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선제적 공격으로 여론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국방부는 바뀐 게 없어요. 이번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조사 뭐 이런 식의 KBS 추정 60분도 나왔었고 그러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쉽게 표현하면 완벽했다. 문제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를 한 가지라도 가져와 봐라. 이게 대국민 완전 사기인데 천안함이 쪼개진 모습 있잖아요. 예. 남들이 보면 그게 처참하게 쪼개졌다. 뭐 폭침이라고 얘기 하는데 폭발로 배가 쪼개지면 그런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쪼개진 거예요. 누군가가 좀 힘센 누군가가 신이 양쪽을 붙잡고 그냥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약간 좀 지저분하게 단면이 나오느냐면 배 안에 케이블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덜레덜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실제로 폭파가 있어가지고 나온 배들 모양 보면 흉측합니다. 그을음도 엄청 많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폭파가 있었는데 형광등은 멀쩡하고. 동네에서 화약놀이만 해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900kg의 TNT가 폭발했다는데 아무도 냄새 맡은 사람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명박 집권한 게 2008년이고요. 2009년, 10년 이런 시간을 지내오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요. 어떤 사건이 났어. 그리고 국방부가 뭔가를 발표해요. 근데 뭔가 미심쩍어. 그리고 관련된 지휘관들은 다 진급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그럼 뭐예요?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나는 게 4.3 사건이에요. 제주 4.3 사건도. 사실 경찰의 실수를 덮다 보니까 그 당시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진짜 너무 극단적인 비극으로까지 이제 치닫게 된 건데 이것도 군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밝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희생된 장병들은 안타깝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진실이라고 믿어달라고 하는 이런 억지가 지금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자, 알겠습니다. 그거 교신 내고 있습니까?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어.
근데 아리가 있는데 계속 기울려고 해서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밖에 지금 나온 분들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 알린다고 하시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 MBC의 스트레이트 주진희 기자 나오는 프로그램에 세월호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는 방송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 중에 대다수는 우리 방송으로 나갔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세월호가 지금 사주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릿속에 지워내야 될 게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해경의 무능으로 못 구했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으니까 정말 무능했구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 구하려고 했네라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무능이 아니에요. 해경과 박근혜 정권의 무능론을 걷어내십시오. 일부러 안 구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2, 3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때 국회에 다니면서 퇴사하고 막 퇴사를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의원실에 이제 동료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국방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뭐 산업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저도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가서 직접 한번 열람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각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치밀한 그 조직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딱 너 때문에 너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집어내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그래서 이게 정부 그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과 의지가 없을 때 보여지는 태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세월호에서는 모든 보고서에서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났었어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초계기 떴죠. 네. 비행기인데 정지가 가능한 비행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헬기 여러 대 떴죠. 예. 1, 2, 3전 갔죠. 근데 교신이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 서해 해경청 상황실에서. 김경일이 답합니다.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신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배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 어느 누구도 교신하지 않았는데 김경일은 교신이 안 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방송도 한 번도 안 했죠. 그 그렇죠. 확성기 같은 거라도 어떤 노력하는 시도조차 한 번도 안 했었죠. 그걸 이름은 이제 퇴선 명령이라고 예. 하는데 퇴선 명령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 당시에 김경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죠. 퇴선 명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막 기울면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한 시점까지 있잖아요. 예. 도착해가지고 한 번도 배 밖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구조 안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세월호 사건 초창기 때 구조 인원 몇 명 이렇게 막 보도가 될 때 예. 사실 구조가 아니고 스스로 셀프 구조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뜰채로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던. 근데 보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김경일 정장이 벌써 3년 만기 출소를 했더라고요. 했죠.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때 이제 MBC 양윤경 기자가 정말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막 이 사람이 집 앞에서 12시 정도에 밤 12시에 들어오는 거를 잡아서 인터뷰를 시도를 하는데 계속 도망가거든요. 집 주위로. 나중에는 산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기자가 구두를 신었는데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 당시에 정장 혼자 그런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그런 기획력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데 누구의 지시로 했느냐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분명 누군가가 시켰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일 정장이 적용된 죄목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요.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면 그때는 불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검찰이 물론 이것을 대충 뭉개고 지나간 정황이 너무 강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MBC가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MBC 자체로서도 통렬한 반성을 한다라고 그러고 기자 본인도 스스로를 반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방송 맨 마지막 말미에 MBC의 전원구조 오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원구조 오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MBC가 진정 정신을 차리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한다면 전원구조 오보가 왜 나왔는지 어떤 선에서 움직인 건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니까요. 어쨌건 이거 구조 안 한 거야.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막 공격했던 사람들 있죠. 거기 나오는 전문가들이 상황을 다 보더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맞다는 식의 인터뷰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냐니까 그게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원도 있고 막 그런데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제2기 특조위만 맡겨놓는 건 다른 별개의 트랙으로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재수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처음에 개시를 할 때 어떤 사건이 끝났어요. 김경일 같은 사람들이 감옥까지 나오긴 했어. 근데 재수사할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은 방송들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봐야 일단 안 먹히는 거죠. 근데 특조위처럼 사실상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상태로 뭔가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만큼은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같은 거라도 어떤 노력하는 시도조차 한 번도 안 했었죠. 그걸 이름은 이제 퇴선 명령이라고 예. 하는데 퇴선 명령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 당시에 김경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착과 동시에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죠. 퇴선 명령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막 기울면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한 시점까지 있잖아요. 네. 도착해가지고 한 번도 배 밖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구조 안 할 생각이었다는 거잖아요. 세월호 사건 초창기 때 구조 인원 몇 명 이렇게 막 보도가 될 때 예. 사실 구조가 아니고 스스로 셀프 구조된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뜰채로 건져 올리는 방식이었던. 근데 보니까 충격적이었던 게 김경일 정장이 벌써 3년 만기 출소를 했더라고요. 했죠.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때 이제 MBC 양윤경 기자가 정말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막 이 사람이 집 앞에서 12시 정도에 밤 12시에 들어오는 거를 잡아서 인터뷰를 시도를 하는데 계속 도망가거든요. 집 주위로. 나중에는 산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기자가 구두를 신었는데 끝까지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 당시에 정장 혼자 그런 기자회견을 할 만큼의 그런 기획력이라던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데 누구의 지시로 했느냐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분명 누군가가 시켰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일 정장이 적용된 죄목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요.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면 그때는 불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검찰이 물론 이것을 대충 뭉개고 지나간 정황이 너무 강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MBC가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서 MBC 자체로서도 통렬한 반성을 한다라고 그러고 기자 본인도 스스로를 반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방송 맨 마지막 말미에 그리고 관련된 지휘관들은 다 진급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그럼 뭐예요?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나는 게 4.3 사건이에요. 제주 4.3 사건도. 사실 경찰의 실수를 덮다 보니까 그 당시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가지고 진짜 너무 극단적인 비극으로까지 이제 치닫게 된 건데 이것도 군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밝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희생된 장병들은 안타깝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진실이라고 믿어달라고 하는 이런 억지가 지금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결심 내고 있습니까? 현재 결심은 안 나고 있어. 선생님이 아리가 있는데 계속 기울려고 해서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밖에 지금 나온 분들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박! 안전장을 갖추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승객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안전시키기 바랍니다.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 MBC의 스트레이트 주진희 기자 나오는 프로그램에 세월호는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는 방송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 중에 대다수는 우리 방송으로 나갔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세월호가 지금 사주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릿속에 지워내야 될 게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해경의 무능으로 못 구했다라는 인식이 계속 있으니까 정말 무능했구나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 구하려고 했네라는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보면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무능이 아니에요. 해경과 박근혜 정권의 무능론을 걷어내십시오. 일부러 안 구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고 2, 3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때 국회에 다니면서 퇴사하고 막 퇴사를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의원실에 이제 동료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국방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뭐 산업위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저도 이렇게 국회까지 찾아가서 직접 한번 열람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어요.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각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치밀한 그 조직적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태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딱 너 때문에 너가 뭔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집어내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그래서 이게 정부 그 행정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과 의지가 없을 때 보여지는 태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세월호에서는 모든 보고서에서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났었어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초계기 떴죠. 네. 비행기인데 정지가 가능한 비행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헬기 여러 대 떴죠. 예. 1, 2, 3전 갔죠. 근데 교신이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 서해 해경청 상황실에서. 김경일이 답합니다.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신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배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잖아. 어느 누구도 교신하지 않았는데 김경일은 교신이 안 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방송도 한 번도 안 했죠. 그 그렇죠. 확성기 이명박 때 군이 천안함 지휘관을 처벌하라 이렇게 여론이 막 부니까 요거를 친북 좌파 책동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진짜. 천안함 사건은 저쪽에 계신 분들도 뭔가 좀 이상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정부 측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고 쳐도 이 경기에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포상받고 진급하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상식적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의 남성들이 다 병역을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정말 그동안 떠들던 것들에 대한 증거가 나온 건데요. 이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겁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 천안함에 관련된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휘관이 경계 실패했는데 승진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대해서 이것이 친북좌파 행동 책동이다라고 어디에 올렸냐면 이 문건을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센터를 통해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보고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센터라는 것은 전시 또는 작전 시에만 사용하는 군 내부 비밀 정보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 국민을 상대로 전시 또는 작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신망을 이용했다는 것은 군이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군 작전을 국민들을 상대로 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천인공노할 증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5.18이 40년 가까이 오면서도 5.18의 진상이 묻혀진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져요. 군이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친 거에 대해서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관련자 하나하나를 다 색출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반정부 및 친북 좌파 세력에 의한 대정부, 대군 불신 여론 조성 목적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비방 댓글 세도. 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안정화되고 있는 남한 사회를 다시 혼란과 분열 책동하기 위한 책임자 형사 처벌론 주장 지속.
형사처벌 불가 방침에 따라 진정 국면의 천안함 관련 여론이 군 비난으로 다시 돌아설 것으로 판단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제적 공격이라고 나와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선제적 공격으로 여론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국방부는 바뀐 게 없어요. 이번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조사 뭐 이런 식의 KBS 추정 60분도 나왔었고 그러는데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쉽게 표현하면 완벽했다. 문제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를 한 가지라도 가져와 봐라. 이게 대국민 완전 사기인데 천안함이 쪼개진 모습 있잖아요. 예. 남들이 보면 그게 처참하게 쪼개졌다. 뭐 폭침이라고 얘기 하는데 폭발로 배가 쪼개지면 그런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쪼개진 거예요. 누군가가 좀 힘센 누군가가 신이 양쪽을 붙잡고 그냥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약간 좀 지저분하게 단면이 나오느냐면 배 안에 케이블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덜레덜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실제로 폭파가 있어가지고 나온 배들 모양 보면 흉측합니다. 그을음도 엄청 많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폭파가 있었는데 형광등은 멀쩡하고 동네에서 화약놀이만 해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900kg의 TNT가 폭발했다는데 아무도 냄새 맡은 사람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명박 집권한 게 2008년이고요. 2009년, 10년 이런 시간을 지내오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요. 어떤 사건이 났어. 그리고 국방부가 뭔가를 발표해요. 근데 뭔가 미심쩍어.